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스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1라운드 공격이 시작됐다입니다. 자, 오늘 뉴스가 하나 떴네요. 헤럴드 경제에서 단독 나왔습니다. 단독 좋죠. 우리가 대부분의 단독은 어디서 나온다? 검찰발이다. 이런 거 언론들을 하도 많이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알 수 있는 그런 건데 뭐 확실하진 않습니다. 검찰에서 흘린 내용인지 아니면 기자가 발로 뛰어서 취재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대부분의 단독 보도는 검찰발이더라. 요즘에는 좀 그렇더라입니다. 직접 발로 뛰어서 단독 보도를 취재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헤럴드 경제의 단독 기사의 타이틀은 이겁니다. 추미애 석사 논문 결론까지 베꼈다. 연구 윤리 문제 다분.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논문 표절 의혹 공격이 들어왔다. 자, 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추미애라는 사람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추미애 의원 58년생입니다. 58년 개띠. 자, 이분이 어떤 분이냐? 자, 최초 타이틀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하나씩 한번 보면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지역구 5선 의원,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서울 지역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 최초의 여성 판사 출신 국회의원, 최초의 판사 출신 야당 국회의원,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여당 대표, 민주당계 정당 역사상 최초의 TK 출신 당대표, 민주당계 정당 역사상 임기를 다 채운 최초의 당대표. 자, 요런 최초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재밌었던 거는 최초의 판사 출신 야당 국회의원. 이 타이틀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사 판사 출신들은 그 당시에 여당, 그러니까 한나라당 뭐 이쪽으로 대부분 다 국회의원 진출을 했고, 민주당계,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이쪽으로는 판사 출신들이 안 갔다는 거예요. 검사 판사 출신들이. 그러니까 일명 대한민국의 기득권들은 이쪽으로 오지 않아요. 민주당계 쪽으로 온 적이 없는데 이분이 처음으로 판사 출신 야당 국회의원이다. 요거 조금 흥미로운 이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995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서 스카웃이 되고 정계에 입문을 했습니다. 이분 대구분인데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를 하기로 했다. 자, 이것만으로도 일단 이 추미애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TK 사람인데 김대중하고 정치를 해? 이거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TK의 이 대구 사람들한테는요, 김대중 대부분 빨갱이, 그 당시에는 빨갱이에요. 그런데 김대중과 함께 정치를 시작했다. 이것만으로도 일단은 추미애라는 사람은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분에 대한 몇 가지 일화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일화를 좀 들어보시면 추미애란 사람이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좀 알 수 있는데요. 그런 대표적인 이야기들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분이 결혼할 때의 일화가 있습니다. 결혼할 때 캠퍼스 커플이었던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합니다. 같이 사법 공부를 하던 캠퍼스 커플이었고요. 7년간 연애를 하고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됐는데, 이 남편 되는 사람이 말이죠, 전라도 사람이에요. 전라북도 정읍 출신이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자, 이런 남편하고 결혼을 한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추미애라는 분이 58년생인데 그 부모님, 대구에 사시는 그 부모님이
판사가 된 나의 똑똑하고 귀한 딸을 어떻게 몸이 성취하는 전라도 남자에게 보낼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정말 지역 감정이 너무너무 심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58년생의 딸을 가진 부모님이면 나이가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그 양반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남편감을 데리고 왔어요. 어마어마한 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추미애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밀어붙여서 결혼을 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사실 그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의 세대나 70년대생이나 60년대생들은 아마 우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절대 못 이기거든요. 특히 그 옛날 분 대구 사람들. 전라도에 진짜 빨갱이들만 있는 줄 알아요. 김대중 얘기하면 경기 일으키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내 딸은 판사까지 돼 있어. 너무너무 똑똑하고 너무너무 귀한 딸인데 전라도에 몸이 성취하는 남자가 내 딸하고 결혼을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추미애는 밀어붙여서 결혼을 합니다. 자, 이 일화가 추미애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그런 일화 중에 하나다. 이렇게 소개를 하나 드리겠고, 판사 때 이야기 몇 번 할까요? 판사 때 까칠한 여자 판사, 여성 판사로 소문이 자자했었는데 이 소문이 나게 된 일화 하나 또 소개해 드릴게요. 당시 군부 독재 정권 시기에 이 공안정국, 그러니까 다 빨갱이 몰이해서 데모하는 애들 잡아가고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 다 빨갱이로 몰아붙여서 잡아가고 구속하고 고문하고 이런 식이 아닙니까? 이때 구속영장을 엄청 남발을 합니다. 법원이 다 발부를 해줘요. 그래서 민주화 운동을 하던 그런 대학생들이 대부분 다 구속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추미애 판사는 기각하기 일쑤였다는 거예요. 그 구속영장을. 그래서 한 번은 경찰서장이 추미애 판사한테 한밤중에 전화를 겁니다. 내일 다시 구속영장 신청할 테니까 꼭 발부해줘라. 이러면서 신경질을 하면서 한밤중에 전화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추미애 판사는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아니 영장 청구는 검사가 하는 건데 경찰서장이 왜 나한테 전화를 하죠? 이렇게 따져 물은 겁니다. 그리고 판사가 결정한 것은 번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끊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법원장이 추미애 판사를 부릅니다. 아니 뭐라고 했길래 아버지 뻘 되는 경찰서장이 저렇게 화를 내느냐, 이렇게 또 혼이 나요. 법원장이 추미애 판사를 혼을 냈습니다. 이제 추미애 판사는 이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검찰을 통해서 정식 루트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영장 발부는 검사가 하는 건데 경찰이 판사에게 직접 전화한 것, 이거 문제 삼겠다 해서 검찰을 압박을 하고, 검찰은 경찰한테 이제 또 아래로 무슨 짓을 한 거냐 이렇게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경찰서장이 추미애 판사에게 사과하는 일로 일단락이 됐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나이가 어린 초임 판사에다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만만하게 맞겠죠. 그런데 이 일화를 통해서 추미애라는 판사 만만한 친구가 아니구나, 막대할 수 없구나, 함부로 할 수 없는 친구구나, 이런 소문이 그 바닥에 쫙 퍼지게 됐었던 이런 일화가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유명한 일화 하나 있는데요. 85년도 봄에 전두환 정권이 공안 통치를 막 더 무섭게 몰아붙일 때 이 불온서적 관련돼서 압수수색을 엄청나게 했었어요. 영화 1987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때 이 대학생들 억울하게 잡혀 들어가서 간첩으로 몰리고 뭐 이랬었던 대학생들, 그냥 책 살 돈이 없어 서로 책을 돌려보는데 그 안에 불온서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빨갱이로 몰려서 고문당하고 거짓 자백을 받게 만드는
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너무나 유명한 책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런 책도 불온서적이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도 많이 읽고 있는 마르크스의 자본론, 이거 무조건 불온서적이죠. 마르크스가 붙어있다 그러면 무조건 불온서적이에요. 여러분들 마르크스의 자본론 읽어보셨나요? 저는 읽어봤습니다. 유식해 보이기 위해서 읽어봤는데 재미는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책들이 지금은 명작으로 인정을 받고, 마르크스의 자본론 같은 경우도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학문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책인데도, 그 당시 전두환 독재 정권 시절에서는 불온서적 꽝 찍으면 그걸 들고 있어도 읽어도 빨갱이로 잡혀가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불온서적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빨갱이를 색출하겠다, 이런 명목이었겠죠. 전국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전부 다 신청을 하고 전국의 모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했어요. 전국에서 딱 한 명, 추미애 판사만 기각했습니다. 자, 이 일화 굉장히 유명한 일화인데요. 전국에서 딱 한 명, 추미애 판사만 압수수색 영장 기각했어요. 자, 몇 가지 일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일화를 보면서 추미애라는 인물이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자, 추미애라는 인물이 저도 개인적으로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 앙금이 좀 남아있죠. 그 당시에 진짜 미웠거든요, 추미애라는 사람이. 그리고 나서 역풍을 맞게 되고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삼보일배하면서 진심으로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했었던 사람들한테는 트라우마 같은 앙금이 남아있는 인물이기는 해요. 하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 이후에 정치적인 행보를 보면 굉장히 잘 해왔다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정말 뜬금없었지만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 당시에 계엄령을 하려는 세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펑 터트리면서 굉장히 충격을 줬었어요. 당시에 여당에서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가짜 뉴스를 무슨 이 야당 대표가 막 뿌리느냐, 뭐 이러면서 엄청 공격을 당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소름 끼치는 일이었죠. 정말 하고 있었거든요. 계엄령 준비를 정말 하고 있다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추미애 의원이 그렇게 툭 던져서 김을 빼지 않았다면 정말 계엄령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다 드러났죠. 그런데 갑자기 언론에다 대고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준비하던 세력들은 얼마나 뜨끔했겠냐고요. 그래서 실행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엔 좀 뜬금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추미애라는 인물이 쭉 살아온 그 행적들 살펴보면서 추미애라는 사람의 스타일 좀 알아봤는데요. 자, 이 기사 한번 다시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2003년도입니다. 2003년도 논문이에요. 석사 논문, 그러니까 대학원. 연세대학원인데요.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공공발전 전공 석사학위, 요거를 취득한 당시에 제출했었던 논문, 학위 논문이에요. 여기에 출처 표기와 인용 표기가 빠진 구간이 여러 곳 발견이 됐다. 자, 요런 기사가 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사가 나갔죠. 그래서 이 헤럴드 경제에서는 추미애 측에다가도 이제 해명을 듣기는 했습니다. 자, 추미애 측은 논문이 나간 2003년 당시에는 연구윤리 지침 등 학계의 논문 작성 기준이 정비되기 전이다.
2007년 2월부터 이 연구 윤리 지침이 확립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이 석사 논문 정도는 그냥 대충 넘어가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을 다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당시는 다 그렇게 했으니 문제되지 않았었던 시절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기사에서 이런 부분들이 인용이 됐지만 표시가 되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은 표절로 의심이 된다, 뭐 이런 기사 내용이 쭉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조금 이상하다고 느낀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익명을 요구한 연구윤리 전문가 A씨는 연구윤리 전문가라는 직업을 들어본 적이 없고 익명을 요구했다는 것도 참 납득이 잘 안 가요. 자,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분이 중간 번역자의 권리가 충분히 인정되기 위해서 2차 문헌 표절이 있는 것, 추 후보자 논문의 해당 부분은 2차 문헌 표절로 의심이 된다, 이러면서 표절이라는 키워드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연구 자료를 인용하고 주석을 달 때 조금씩 실수가 있는 경우에는 용인이 되지만 계속 문제가 될 경우에는 표절로 받아들인다, 이러면서 다시 표절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요. 추 후보자의 2003년 논문을 현재의 연구윤리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다른 논문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고 인용 표시를 잘못한 것은 연구윤리상 문제가 다분해 보인다, 이렇게 평가했다고 기사가 났어요. 자, 여기서 사실 가장 중요한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2003년 논문을 현재의 연구윤리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평가할 수 없다, 끝, 이게 사실 맞는데 없지만 현재 연구윤리 잣대로 평가해 본다면 이러면서 표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추미애 논문 표절, 자, 요 프레이밍을 만들고 있는 기사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추미애 측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꾸려졌거든요. 그래서 이 헤럴드 경제 입장 자료를 보냈네요. 2003년 석사학위 논문은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의정활동 등을 바탕으로 WTO 하의 농촌 발전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진지한 전략 구상과 정책 제안을 담고 있다면서 2003년 당시는 연구윤리 지침 등 학계의 논문 작성 기준이 정비되기 전이다. 일부 문제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및 현재의 기준을 바탕으로 논문을 검토한 후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입장 자료를 헤럴드 경제에 보냈다고 합니다. 자, 이 기사엔 중요한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2003년 논문을 현재 연구윤리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자, 이게 연구윤리 전문가 A씨, 익명을 요구한 이 A씨의 주장이에요. 자,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럼 평가를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평가를 하겠다, 평가해보니 표절, 지금 기준으론 표절, 그 당시 기준으론 아님. 자, 이게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문제 삼을 이유가 없지만 추미애 논문 표절, 자, 이 그림 아름답잖아요. 제가 1라운드 공격에 들어갔구나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전문가의 말대로 2003년도 논문을 지금의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모든 답은 끝난다라는 거예요. 2003년에 나온 논문은 2003년의 기준으로 보고 문제가 있다? 없다? 없으면 끝.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추미애의 흠집 내기에는 충분하죠. 논문 표절. 자, 그림은 나왔습니다. 자, 1라운드 잽 들어간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 중에 이 당시에 논문 쓴 사람 중에 이 논란을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때도 이 공격을 심하게 받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1라운드 공격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일단 잽 하나 툭 들어온 거거든요. 일단 흠집 한번 싹 내고 시작을 하는 거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 5선 의원이기 때문에 이 국회에서 펼쳐지는 이 인사청문회는 쉽게 통과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많지만, 검찰 입장에서 이 추미애라는 인물이 달갑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앞에서 이 일화를 쭉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검찰이 싫어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좌고 우면 안 하고
내가 생각하는 원리 원칙이 이거다라고 하면 밀어붙이는 사람입니다. 그 서슬 펄었던 군사 독재 시절에 전국의 모든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줬지만 추미애 한 명만 기각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밀어붙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정말 만나기 싫은 법무부 장관이 자기 위로 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한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그렇게 털고 온 가족 털기를 다 했으면 이번에는 안 하겠지. 자, 이게 상식적인 일이지만 지금의 검찰은 이미 상식선을 뛰어넘어 버렸거든요. 얼마 전에 스스로 생을 달리한 이 감찰반원의 증거품을 경찰이 가지고 있던 걸 압수수색을 통해서 바로 가져가 버린 검찰의 이런 행동, 역사에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던 이런 경찰에 대한 압수수색. 너무나 의심스럽지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해버립니다. 지금의 검찰은 상식선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이 후보자에 대한 공격도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모른다. 우리가 조국 수호 이후에 추미애 수호에 들어가야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을 합니다. 자, 2003년도 때는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원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때 했었던 공부했었던 것을 바탕으로 이제 석사 논문을 쓴 거죠. 대학원 졸업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라운드 공격이 시작됐는데 2라운드, 3라운드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들어요. 헤럴드 경제에서 단독이라는 타이틀로 기사가 나왔는데 이 단독이라는 타이틀은 대부분 검찰발이 참 많더라. 그래서 이 정보도 검찰이 흘린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도 언론이 돌아가는 판이 너무나 검찰 위주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런 기사를 봐도 이거 검찰이 흘린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자, 검찰은 언론과 한 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거기다가 자유한국당까지 3명이 티키타카를 할 겁니다. 추미애 후보자라고 과연 하지 않을까? 5선 의원이고 정치인으로서의 거물인데 할 수 있을까?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은 청와대까지도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칼끝을 겨누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추미애 후보자에 대한 공격은 2라운드, 3라운드 이어질 수도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먼지털이식 수사가 추미애 의원에게도 일어날 수도 있다. 자, 이제 법무부 장관 하려면 티끌도 흠이 없는 사람들 아니면 법무부 장관 할 생각하지 마라. 이것을 검찰은 시도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1라운드 공격이 들어갔고 우리는 추미애 수호를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조금 가져보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영상 찍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정신 똑바로 차리고 화이팅 합시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기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